안녕하십니까. 매일 빵빵 터지는 TV 매일빵TV 강성필TV의 강성필입니다. 비가 오는 아침에 TV조선 신통방통 출연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제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대표 당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참패라고 표현한 것을 이번 전당대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 한동훈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세력들이 그렇게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했잖아요. 뭐 문자 무시 논란, 그리고 댓글팀 운영 의혹, 그 다음에 뭐 배신자론, 색깔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뭐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자초한 면이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파상 공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대한의 분위기는 그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수많은 네거티브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민심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민심에 이어 당심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때렸는가를 돌아보면 된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뭐 깊이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최근에만 해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특혜 조사,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은 소환 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검찰의 출장 조사가 맞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면 경찰서를 가든 검찰청을 가든 피조사자,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접견실에 가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아서 이제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조사 하루 전날 검찰에게 중앙지검에 통보를 하고 대통령실 경호처, 그러니까 경호원들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창성동. 그래서 검사들이 오히려 그 경호처 관할 보호청사에 가서 본인들의 검찰에 신분증을 맡기고 또 휴대폰도 맡기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메신저를 통해서 이 지휘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을 수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질문 하나를 할 때도 지휘부들이 다 메신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깊숙이 물어봐라. 그래, 이 질문은 요 정도면 됐다. 이런 포인트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특혜 수사라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저는 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버무려진 거다. 그래서 당심도 최초의 전당대회가 시작될 때는 두 가지의 기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무래도 그래도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보호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당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아직도 국민의힘 정신 못 차렸다, 이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힘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맞설 수가 없다, 정권 재창출도 불리하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이 시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당원들이 한동훈 너 잘해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시켜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휘둘리고 대통령한테 줄서고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뭐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고 국정 운영에 발목만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한동훈 너는 보니까 기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 한번 그래도 대통령하고 그렇게 조금 불화 있는 거 보니까 할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아니 당 대표는 이제 당원들의 마음, 자아도취에 빠지면 안 돼요. 막 셀카 찍고 막 손 흔들면서 정말 그 연예인병 걸린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당장 이제 눈앞에 최혜병 특검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추진하겠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검사를.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대법원장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역사를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특검이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 결국에는 특별검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그게 결국에 또 재판부의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재판부가 선택한 검사가 또 재판부에게 받는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좀 허락받는, 결재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있어서 아무래도 대한변협에서 특별검사를 추천받아서 특검을 진행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게 어떠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한변협 추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협이 법조 3륜이라고 해서 그래도 신뢰가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한변협도 조금 이익단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AI법이라든지 뭐 플랫폼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하고도 사실 정책적으로도 불화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게 변협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회장 말고 이 전임 대한변협 회장이 회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도 이제 정권에 좀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회장도 이 전임 회장 라인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한변협도 어떤 조직 내 계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조금 찝찝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요 정도까지는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전당대회로 돌아와서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1차에서 다행스럽게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리더십은 확실히 살아났다. 그렇다면 이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또 다행스러운 점은 장동혁, 그다음에 진종호 이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어쨌든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조건은 보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러면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고위원 내에서는 당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친윤이지만 또 비주류이면서, 그러면서 3번 연속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하신 분입니다. 이준석, 김기현, 이번에 한동훈 지도부까지. 근데 이분은 당무에 밝고 정략적으로도 전략이 깨돌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뭐 친윤이든 친한이든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당무를 잘 모릅니다. 뭐 김민전 교수 뭐 알겠습니까? 인요한 잘 몰라요. 진종호 잘 모릅니다.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사무총장을 하고 총선을 치르면서 조금 당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당무라는 건 경험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한동훈 당대표가 믿을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당무에 밝은 사람을 지명직 최고로 들여와야 된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최고위원 내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는 당헌 당규로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싸워야 돼. 1차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장에서 곧바로 대응을 하려면 당무에 밝은 친한계 인사를 아무래도 임명직 지도부로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분이 스피커도 있으면 좋겠죠. 한동훈의 어떤 공격 방어 세력으로서.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중간에는 배현진 재선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간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이분도 사실 친윤이었죠, 배현진 의원도. 근데 이철규 의원하고도 각도 확 세우면서 어쨌든 친한동훈계로 갈아탔다. 박정훈 의원과 같이 송파남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탕평이라는 말로 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캠프에 있는 분들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저는 뭐 부대면인 정도 그렇게 뭐 비중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는 아니고, 저는 어쨌든 당무에 그리고 또 권한이 있는 자리는 친한계로 저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과의 어떤 전면전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아침 강성필 TV, 매일 빵빵 터지는 멜빵 TV 강성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비 조심하세요.